자, EBS 우리 변형한 거 갖고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또 한번 내볼게요. 알았지? 같이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일단 19번에 해당되는 거를 보잖아? 그러면 니네가 내가 하나는 같이 한번 계산해 줄게. 알았지? 지금 우리 해당되는 게 여기다 동그라미 쳐.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가. 요거. 야, 그럼 이걸로 내가 한번 구해본다. 얘로 구해볼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중분의 어떠냐면 3의 값이 어떠냐면 10분의 2야. 10분의 1은 5분의 1이다. 맞지? 야,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중분의 어떠냐 하의 값이 자 10분의 8이야. 자, 얘는 5분의 4야. 야, 이렇게 나오면 우리 ABC 구할 수 있지. 상중합 구할 수 있지. 자, 같이 한번 해볼게. 공통적인 계층 동그라미 치고 얘하고 얘를 같은 숫자 맞춰줘야 된다 그랬잖아 아까. 근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상은 1, 중은 5, 하는 4야. 1대 5대 4다. 이거 100으로 만들면 10, 50, 40이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걸 10, 50, 40을 적어놨어. 알았지? 그러면 니네가 옆에다가 자, 얘는 갑의 예상이야. 얘는 을의 예상이거든. 자, 뭐의 몇 프로 이동한 값을 갖고 니네가 나머지는 구해봐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요즘에 자주 나와. 10에 50%, 20에 40%, 뭐 이런 거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건 니네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 왜냐면 사회복지라는 연구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갖고 선생님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일단은 요 19번에 해당되는 걸 한번 해봐. 얘들아, 갑의 경우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아니야. 뭐에 몇 프로가 올라갔는지는 선생님과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나왔다. 중충 인구의 20%가 상승 이동했대. 야, 그러면 50에 20%니까 10이지. 10이 올라갔잖아. 그 다음 또 한 가지 어떠냐면 하층의 50%가 중층으로 갔대. 알았지? 그러니까 20이 중층으로 가야겠지. 그렇지? 야, 근데 10이 올라왔으니까 20이지. 얘는 10이 빠지고 20이 올라왔으니까 60이지. 그 다음에 얘는 20이 빠졌으니까 20에 해당되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자, 을국에 해당되는 거 보면 일단 이렇게 나왔어. 중층의 20%가 상승이 되겠대. 그러니까 20%니까 10이지. 그렇지? 야, 그럼 중층의 40%가 하강 이동했대. 그럼 이거 40%니까 20이 내려갔지. 그렇지? 야, 그 다음에 상층 인구의 50%가 또 내려갔대. 그러니까 얘 50%니까 얘는 5잖아. 그러니까 일단 5가 빠지고 10이 올라왔으니까 15지. 그렇지? 그 다음에 10이 올라가고 20이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20이지. 마지막은 65.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갖고 일단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끝나지 말고 제발 반복 연습을 해.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만 얘기하면 이런 계산하는 거 서울대 가거나 만점 받는 애들은 5번 연습해. 왜냐면 5번 왜 연습하냐면 비슷한 계산이 계속 나오거든. 그러면 계산이 빨라져. 그럼 나중에는 아예 그 곱하기 식이 암기가 되고 그냥 바로 계산이 돼. 알았지? 그러니까 야, 제발 한 번, 2번 연습하고 다 한다고 하지 마. 알았지? 그러니까 만점 맞거나 서울대 가는 애들은 4번 계산해. 심지어 6번 계산하는 애도 봤어, 내가. 자, 그러면 해당되는 거.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 거. 자, 그래서 다이아피라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 얘는 15, 20. 얘들아, 여기다 동그라미 쳐. 대비 동그라미 치. 앞으로 가. 현재 인구분의 알았지? 자, 변화된 거 갑이니까 20이지. 10분의 20. 자, 현재 분의 변화된 거니까 10분의 15.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문제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 자, 20번은 내가 해당되는 게 높고 낮음 때문에 넣은 건데 내가 힌트는 몇 개 줄 거야. 자, 그래서 얘네가 보자. 자, 일단은 여기에 상중하에 대한 비율값이 이렇게 나왔어. 3대 7대 10이다. 알았지? 야, 그럼 니네가 봐봐. 얘를 다 더하면 20이지. 20에다 얼마를 곱하면 100이 될까? 5를 곱하면 되겠지. 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 15. 얘는 35. 얘는 50이 되겠지. 그렇지? 야, 그럼 일단은 해당되는 값이 지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래다가 한번 적어봐. 얘가 15야. 얘가 35고 얘는 50이다. 자, 적어.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일치하는 값은 자,
이렇게 나왔어. 9, 28, 21. 그래서 9, 28, 21. 일치하는 값, 대각선. 자, 그 다음에 잔여값은 얼마냐면 16이지. 16, 60, 20. 됐지? 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제 내가 이것만 얘기해 줄게. 봐봐. 자, 부모 계층과 비교한 자녀 계층에 대한 높고 낮음이 나왔거든? 야, 그럼 니네가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부모랑 자녀 계층이 어때? 같지? 맞잖아. 부모, 자녀, 상, 둘 다 상이잖아. 야, 그럼 얘는 부모보다 높아, 낮아? 높지. 그치? 야, 얘는 부모보다 높지. 높잖아. 왜냐면 부모가 한대 자녀는 상이니까 부모도 높지. 그치? 그럼 얘를 따져봐. 얘는 부모랑 같지. 얘는 부모보다 낮지. 그치? 얘는 부모보다 높지. 그치? 자, 그 다음 얘를 한번 보자. 얘는 부모보다 낮지. 얘도 낮고 얘는 같고 높은 건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자, 얘하고 얘 값이 얘 둘 중에 어디가 들어가는지 생각하면 요 표를 다 채울 수 있어. 알았지? 자, 높고 높고 높다. 얘는 낮고 낮고 낮아.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이 지금 시간 줄 테니까 20번을 한번 해보고 20번 다 하는 애들은 21번까지 한번 해봐. 알았지? 자, 지금 한번 해보자. 높은 거. 그치? 그치? 여기 맞지? 그치? 얘가 나오는 거 얘가 나오고 얘다 나올 수 있어. 자, 얘들아 같이 한번 해보자. 일단은 얘와 관련된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27이 나오고 얘가 5가 나오겠지. 맞잖아. 그럼 표는 다 완성이 되는 거야. 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나머지 기억 니은 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얘기해 줄게. 알았지? 일단은 P라 다야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얘들아, 기억은 7이고 얘는 0이다. 왜 그런지 얘기해 볼게. 얘는 부모랑 자녀와 같지. 얘는 부모보다 높지. 맞잖아. 얘는 높지. 근데 높은 건 얼마야?
7이지. 낮은 거 없잖아. 그렇지? 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층을 한번 볼까? 하층을 보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어떠냐면 3이 돼. 하층을 한번 봐봐. 얘는 부모보다 낮지. 얘는 낮지. 얘는 같고. 높은 거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갖고 해당되는 거는 7, 0, 그 다음 0, 3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문제를 딱 접근하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자, 그래서 일단 계층 중에 대물림 비율이니까 15분의 9, 35분의 20, 50분의 20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자. 부모의 중층에 해당되는 자녀 중에서 상승 하강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상승한 거는 5명. 그 다음에 하강은 2명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 내용 하나 더 볼게. 상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한 거. 자, 상층에서 하층으로 가는 거. 알았지? 한 명이야. 그 다음에 하층에서 상으로 가는 거. 몇 명이야? 2명.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에 해당되는 거는 EBS에 나온 거긴 한데 니네들이 일단 연습을 좀 해. 왜냐면 높고 낮은 애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 알았지? 야, 그러면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하나 더 보면 자, 우리 21번에 해당되는 게 나와. 야, 근데 상중하 중에 지금 뭔지 모른다. 그건 내가 얘기해 줄게. 봐봐. 얘네가 보면 일단은 A에 해당되는 걸 한번 봐봐. A는 자, 높고 낮음이 있지. 높고 낮음이 있는 거니까 중에 해당되겠지. 맞잖아. 야, 중층은 높은 게 있고 낮은 거 있지 않니? 야, 그러면 니네가 일단 A에 해당되는 거, 얘는 상이야. 얘는 하다. 야, 그러면 내가 상의 경우로 한번 얘기해 볼게. 야, 상의 경우는 어떠니? 낮은 것만 있는 거지. 맞잖아. 야, 그러면 하는 어떠니? 높은 것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상이 되고 얘가 하가 된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얘들아, 이게 문제 푸는 열쇠야. 자, 확인해. 중층의 부모를 둔 자, 자녀 수와 하층의 둔 자녀 수는 같대. 그 다음에 상층의 부모를 둔 하층 자녀 없대. 그 값은 0이 되는 거다. 알았지? 야, 그러면 내가 이걸 갖고 표를 하나만 완성해 줄게. 잠깐. 자, 일단은 확인해. 자, 일치된 값이 얼마냐면 20, 10, 35야. 알았지? 야, 그럼 이 숫자값 한번 확인해 보자. 얘가 10이 되고 얘는 20이 되고 얘는 35가 되겠지. 알았지? 야, 그럼 내가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아까 나머지 조건 있지? 그거 생각하면서 나머지 표를 한번 채워봐. 알았지? 자, 21번 단 애들은 22번까지 하고 핸드폰 한번 보면 돼. 이해를 다 괜찮아? 그치? 이해가 있는데? 이해가 그럼 나머지 거 상층은 중추장이랑 일간 맞지?
자, 얘들아 같이 한번 해보자. 일단은 얘와 관련된 거 중에 이 조건을 니네가 읽을 줄 알아야 돼. 알았지? 상층의 부모를 둔 하층 자녀 없다고 나왔다. 0이야. 알았지? 야,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왔니? 상층의 부모를 둔 중층 자녀와, 그렇지? 하층의 부모를 둔 상층 자녀는 같다고 나왔지? 그렇지? 같다고 나왔어. 야, 근데 니네가 딱 보면 지금 낮은 값이 얼마니? 5라고 나왔지. 그렇잖아. 그럼 얘가 0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 5에 해당되겠지. 그렇잖아. 그럼 얘가 5가 나오지. 야, 그러면 일단 하층에서 높은 건 15래. 얘들아, 높은 게 15래. 그럼 얘가 5니까 얘는 얼마? 10이지. 그렇지? 야, 그러면 얘는 높은 거니까 10이고 얘는 낮은 거니까 5에 해당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제 나머지 내용에 대한 거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그래서 표를 완성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피라, 그 다음에 피라, 그 다음에 세습 비율은 65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동 비율은 35다. 그러니까 일단은 세습 비율이라고 하는 건 대각선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100에서 세습 비율을 빼면 이동 비율에 해당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상승 이동한 거니까 예, 하강은 있지. 그러니까 25, 10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보자. 자녀의 중층 중에서, 알았지? 세대가 상승 이동한 거는 예, 하강은 예잖아. 그러니까 10하고 그 다음에 5에 해당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자, 그러면 일단은 요 문제에 해당되는 거 됐고, 그 다음에 2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그래서 22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근데 내가 힌트를 몇 개 줄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건 어떠냐면, 얘네가 보자. 여기에 보면 A 중에 계층이 높은 거는 40이래. 그렇지? 야, 근데 B는 낮은 게 또 60이래. 얘들아, 근데 C는 어떠니? 높은 거랑 낮은 게 있지. 그럼 C의 계층은 뭐가 될까? 중층에 해당되는 거야. 알았지? 야, 그러면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보면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 그러면 자녀가 상이잖아? 그러면 자, 얘가 중이고 얘가 어떠냐? 하잖아. 높은 것만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A에 해당되는 건 뭐가 될까? 상에 해당되는 거지. 그렇지? 야, 그러면 또 하나 보자. 여기에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어. 야, 그러면 자녀가 만약 하야. 그럼 어때? 낮은 것만 있는 거지. 야, 그러니까 낮은 것만 있는 거니까 B는 뭐가 될까? 하에 해당되지. 그러니까 니네가 적어놔. A는 상이 되고 B는 하가 되고 C는 중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내용에 대한 거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보면 내가 중층만 구해줄게. C만. 얘들아,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어. 근데 높은 게 30이고 낮은 게 30이래. 얘들아, 그럼 일치된 건 얼마일까? 일치된 거는 40에 해당되겠지. 맞잖아. 높은 게 30이고 낮은 게 30이야. 그러면 일치된 거는, 그렇지, 그 해당되는 값이겠지. 그래서 얘네가 봐봐. 50에 40%가 일치한 거야. 그게 얘는 20에 해당되겠지. 맞지? 야, 그럼 확인해봐. 높은 거와 낮은 거의 비율은 각각 30이래. 알았지? 그러니까 높은 거는 50에 30이니까 얘는 15가 나오겠지. 얘도 15가 나오겠지. 그렇지? 야, 그럼 니네가 거기에서 일치 비율 나머지를 갖고 얘하고 얘 값을 한번 구해봐. 맞지? 얘하고 얘. 알았지? 자, 얘들아, 높은 거가 만약 40이면 일치는 또 60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22번 단애들은 23번까지 해놓고 놀면 돼. 알았지? 일단 22번 한번 해봐. 알았지?
수학한 이거 나오니? 맞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예. 너 이거 문제 푼 거면 이거 아니면 이거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이거? 이것도 아니야? 이거야? 수학학원 잘못한 거 같은데 진짜? 예. 아니 시간 많이 있었어. 니네 수학학원 잘 선택했나 봐. 왜냐면 나 동현이 이거라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이거 이해하는 애들이 이거라고. 아 그래요? 이건 잘못된 수학학원 했어. 네 알았어. 얘들아 이거 같이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지금 상층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잖아. 그러면 요거야 A계층 중에 높은 게 40이래. 얘들아 높은 게 40이면 일치된 건 얼마니? 6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20에 60이니까 얘는 12가 나와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얘는 부모랑 같잖아. 얘는 높고 높잖아. 알았지? 근데 높은 거는 두 개이기 때문에 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일치된 걸 먼저 구하는 거야. 알았지? 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머지 해당되는 B도 한번 볼까? 낮은 게 60이래. 알았지? 봐봐. 낮고 일치됐잖아. 일치된 게 40이라 그랬기 때문에 30의 40%는 12에 해당되겠지. 그치? 얘들아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다. 알았지? 야 그럼 봐봐. 얘가 나오니까 얘 나오지. 얘가 나오면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지. 그치? 그래갖고 일단은 이 문제에 해당되는 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집에 가서 연습지를 한 번만 더 연습해.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보면 지금은 여기선 한정된 시간에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야 집에 가서 아니면 스터디 카페에서 조용한 가운데 한번 풀잖아? 그럼 다 풀어. 알았지?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연습을 하면 돼. 알았지? 내일까지. 자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거 이렇게 표를 채운 다음에 나머지 문제로 넘어가자. 그래서 다이아 그 다음에 중층의 비율이 가장 높지. 그렇지? 야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은 얘와 관련된 거에서 이제 나머지 내용에 대한 거 하나 더 볼게.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자 얘는 44, 50. 알았지? 자 그래서 상층의 부모를 둔 중층 자녀와 중층의 부모를 둔 하층 자녀 같아. 그러니까 15, 15.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보자. 자 23번 문제를 한번 볼 거야. 23번 문제. 그래서 23번 문제는 일단은 여기에서 내가 하나만 계산해 줄게. 자, 앞에 계산한 거랑 똑같다. 얘들아, 이게 포인트야.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다. 알았지? 야, 그럼 내가 하나는 계산해 준다. 자, 일단은 얘를 갖고 얘가 나왔어. 자, 우리 아까 봐봐. A 더하기 B는 5야. 자, 그 다음 B 더하기 C는 7이야. 자, 그 다음 A 더하기 C는 8이다. 알았지? 얘들아 이거 다 더해봐. 다 더해봐. 2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0이야. 약분하니까 20이지. 그치? 야 A, B, C가 10이야. A, B가 5니까 C는 5지. 그럼 B는 2가 되겠지. 맞잖아. 그러니까 얘가 5니까 얘는 또 3에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3대 2대 5인데 피라미드라고 그랬기 때문에 A는 중, 상, 하가 될 거야. 알았지? 야 그러면 내가 시간 줄 테니까 니네가 이 중에서 한 두 가지는 구해봐야 돼. 알았지? 연습을 한번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일단 선생님 시간 줄 테니까 23번하고 24번까지 일단 해놔. 알았지?
자, 얘들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얘 구하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10. 그 다음에 나머지 30, 60. 그 다음 20, 50, 30에 30, 20, 50이다. 알았지? 얘들아 이거 시간 주면 이거 누구나 계산할 수 있어. 누구나. 알았지? 자, 그러면 해당되는 거 인구는 2배라고 했기 때문에 20명, 40명이야. 그럼 이거의 백분율에 해당되는 거 갖고 구하면 얘는 자 30, 50. 그 다음에 100에 6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게. 그래서 그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거 오면 얘가 다이아 모래.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를 좀 쳐놔. 애들이 이거를 10명 중에 2명이 나한테 질문하더라고. 얘들아 기준은 희년이야. 자, 희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층 인구는 자 30명이 증가했다. 그런다고 30%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기준값이 10명 중에 30명이 증가한 게 백분율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알았지? 야, 그 다음에 중층의 경우는 지금 몇 명 증가했니? 70명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희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명이 증가한 게 백분율은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떠냐면 30분의 70 곱하기 100이야. 그러니까 233에 해당되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그래서 요거 중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거니까 T 플러스 60년이고, 자, 중층을 기준으로 해서 상층의 비율이니까 3분의 2, 2분의 3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넘어가 볼게. 두 문제만 더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24번에 해당되는 거면 자, 세습률하고 유출률 막 이런 게 나왔어. 근데 공식이 거기 나와 있다. 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 같이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해당되는 거면 자, 이게 문제 포인트예요. 이거. 계층이 하층인 자녀 중에 상층으로 이동한 자녀는 없었다. 어디가 0이 되는지 생각해야 돼. 좀 이따. 자,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한 표를 몇 개 그려줄게. 알았지? 자, 그래서 니네가 봐봐. 얘가 20, 30, 그 다음에 50. 얘는 20에 50에 30이지. 여기 있는 거 부모 자녀 그대로 적는 거야. 알았지? 야, 그러면 지금 세습률을 확인해. 상은 70%, 중은 36%, 하는 70%래. 알았지? 야, 그러면 이거 갖고 대각선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내가 하나만 구해줄게. 자, 20에 70%야. 알았지? 20에 70%니까 얼마니 얘는? 14에 해당되겠지? 그치? 야, 그럼 나머지 너네 구해. 50에 36%, 30에 70%. 알았지? 그래, 아까 문제 조건 갖고 얘기하면 이 표를 다 완성할 수 있어. 자, 선생님 시간 줄 테니까 지금 한번 계산 한번 해봐. 어디 값이 0이 되는지 먼저 표시해야 돼. 알았지? 아까 거기 문제 조건에 나왔다. 이거 네가 구해야 돼.
자 얘들아 같이 한번 해볼까? 야 이거 니네가 일일이 계산해야 돼. 50에 36%. 알았지? 계산하면 얘는 얼마가 나올까? 18이 나온다. 알았지? 야 그 다음에 30에 70%니까 얘는 얼마야? 21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내용에 대한 거 하나 더 볼게.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얘가 0이 나온다. 알았지? 얘가 0이 나와. 여기 나왔잖아. 하층 자녀 중에 상층으로 간 사람은 없대. 알았지? 야 그럼 확인해봐. 얘가 0이 나왔다. 그럼 얘가 나오지. 얘가 나오면 얘가 나오고 얘까지 다 나오지. 그렇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 조건이야.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 그죠 조건. 자 그러면 일단 야 그리고 가끔 애들이 50에 18 못 구했다고 애들이 자기가 힘 빠지는데 야 이거 계산하면 다 나와. 야 50에 36% 스터디 카페 가서 얘기 끄적끄적 하면 누가 뭐 계산 못하니. 그러니까 괜히 이런 거 하나 틀렸다고 도표 어려워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왜냐면 이거 계산 4번째 하면 계산 누구나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본 애들은 바로바로 할 수 있거든. 그렇지 못한 애들은 이걸 4번 풀어. 알았지? 내가 봤을 때 그게 좀 효과적이니까. 왜냐면 나중에 되면 이거 만든 사람 곱하기나 이거 수학적인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숫자가 반복돼.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봐봐. 피나 다이아.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거기에서 기억값을 이제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기억값에 해당되는 거는 니네가 문제에서 봐봐. 유출률이야. 유출률은 해당 계층의 부모분의 이동한 거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해당 계층의 부모분의 이동한 거 20분의 6이다. 알았지? 자, 그 다음 니은에 해당되는 것도 해당 계층의 부모분의 이동한 거 50분의 29지. 그렇지? 자, 그 다음 유출률, 유인율은 여기서 임의로 그냥 공식을 만든 거야. 자, 그러면 거기에 유인율에 해당되는 것도 보자. 기준값은 해당 계층의 자녀수야. 알았지? 거기 조건 나왔지 공식에.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얘기하면 자 디귿에 해당되는 거니까 50분의 32. 자, 그 다음에 30분의 9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얘기하면 일치 비율이니까 얘는 53, 3. 그 다음에 3이지. 그렇지? 상층인 자녀 중에서 중층. 자, 그 다음에 중층에 해당되는 자녀 중에 상층인 거니까 3.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일단은 EBS 문제 변형한 거 여기까지 한번 해봤는데 내가 봤을 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면 마지막 문제로 힌트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마지막 문제는 너희들한테 힌트를 안 줄 거야. 근데 이거 힌트만 줄게. 봐봐. A, B, C가 지금 뭔지 몰라. 알았지? 근데 이게 포인트야. 상승한 거. 얘들아 상승이 10명이래. 알았지? 그럼 상승하는 경우는 하에서 중, 하에서 상, 중에서 상이야. 그럼 그거 생각해갖고 10명이 나오는 경우 따지면 A, B, C를 고를 수가 있어. 그래갖고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요 내용은 조금 생각을 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 시간 줄 테니까 지금 한번 해봐. 올라가는 경우가 10명이 되는 거다.
자 얘들아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어떠냐면 10명이 돼야 돼. 알았지? 근데 ABC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되면 어떠냐면 10명이 된다. 자 첫 번째 해당되는 게 자 C에서 A로 가는 게 1명. 자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가는 게 3명.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6명. 요거. 이렇게 돼야지 어떠냐면 10명이 되잖아. 알았지? 근데 만에 하나 이걸로 계산을 하면 10명이 추가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대한 걸 생각을 하는 거야. 알았지? C에서는 2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A선은 또 내려오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 잘 따져보면 일단은 A에 해당되는 게 만에 하나 하가 되잖아. 그러면 이게 성립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A가 상이 되고 C가 하가 돼야지 3명, 6명, 1명이 되기 때문에 성립이 된다. 그래갖고 내가 보면 요즘에 상승 하강 갖고 물어보기 때문에 만에 하나 EBS 갖고 활용한다 그러면 이걸로 활용할 것 같아. 알았지? 자 그래서 이거 갖고 얘기하면 나머지 내용 한번 보자. 그래서 상, 중, 하야.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나머지 얘기하는 거야. CA 1명, CB 6명. 자 그 다음에 AB, 그 다음에 AC니까 4명 정도. 여기 있는 거 적는 거다. 자 그래서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3, 11.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16, 40, 17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그래서 다이아 그 다음에 24, 30.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이제 나머지 하나 더 볼게. 자 이거는 자 이동한 사람 중에 현재 상층인 사람 4명이다. 그렇지? 중층인 사람 10명이지. 하층인 사람 13명이지.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20년 전 사람은 부모야. 현재는 자녀라고 생각하면 돼. 맞잖아. 야 적어도 엄마가 20살 이상 많잖아. 20년 전은 우리 부모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자녀라고 생각하면 우리 부모 자녀에 대한 걸로 문제를 대비하면 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일치하는 거니까 현재 각계층의 조사자 중에 상층 20명이에요. 일치된 거니까 16명. 그 다음에 50명 중에 일치된 거니까 40. 그러니까 80%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쌤이 이게 25문제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것만 얘기해 줄게. 니네가 이 25문제를 그냥 한 번에 끝나고 하잖아. 그럼 그 다음 못 풀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와 관련되어 같은 분석지를 내가 숙제를 내줄 거야. 그럼 그거를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해야 된다. 내가 알기로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계산하잖아. 그럼 98% 계산할 수 있어. 알았지? 근데 3일 있다 하잖아. 한 60% 계산 못한다. 5일 있다 하면 반밖에 계산 못해. 그리고 정말 비효율적이야. 내가 하나만 얘기하면 이거다. 그날 공부한 거를 그날 아니면 다음 날까지 공부하잖아. 그러면 사람은 95% 기억해. 근데 사람의 기억력이 원래 그렇게 된대. 이틀까지는 이렇게 가다가 3일째부터 기억력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알았지? 그래갖고 오늘 공부한 거를 만약 5일, 6일 있다 하면 얘 30%밖에 계산 못해. 그럼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날 공부한 거 그날 아니면 다음 날까지 무조건 복습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이 중에 사회문화 처음 한 애들 되게 많어. 근데 그 기존에 했던 애들 따라잡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나랑 같이 공부한 거를 그날 아니면 다음 날까지 무조건 복습한 다음에 해당되는 문제를 그냥 내가 풀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거야. 그것만 쫙 풀어. 그러면 단기간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원칙만 지켜놔. 알았지?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이 9월이나 10월 달에 사회문화를 정말 올리는 건 내가 장담해 줄게. 근데 그걸 니네가 안 지키면 내가 어떻게 답이 없다. 알았지? 그러니까 오늘 도표한 거는 꼭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야 오늘 공부하면 1시간이 끝나잖아. 근데 6일 있다 하면 3시간 걸려. 야 그럼 니네가 봤을 때 어느 게 더 효율적이니? 다음날에 1시간에 끝내는 게 효율적이잖아. 그리고 그게 머릿속에 완전히 박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선생님 도표에 대한 거는 1주차는 마무리 한번 칠게. 잠깐만.